무리함수를 배우기 전에 역시나 앞에 무리식을 먼저 배웁니다. 무리식은 쉽게 말하면 루트 안에 문자식이 들어가 있는 게 무리식이에요. 쉽게 표현해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있죠. 루트 마이너스 x 무리식입니다. 루트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여기까지 무리식이에요. 뒤에 빼기 x라는 1차도 있지만 앞에 루트가 포함되는 문자식이 있기 때문에 무리식입니다. 이것도 무리식이고요. 근데 이런 거는 무리식인데 이런 건 무리식이 아닙니다. 루트 2x 이건 무리식이 아니에요. 루트가 있지만 x 앞에 있는 개수가 루트 2이지 x가 x가 루트 1에 포함되는 꼴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무리식이 아닙니다. 아셨죠? 기본적으로 문자가 루트 1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루트 문자식이라고 해서 다 무리식은 아니고 무리식이 정의되려면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문자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무리식으로서 정의됩니다. 그래서 무리식으로 정의될 때 이런 말이나 그다음 무리식이 실수가 될 때 이런 말은 이 의미를 말해요. 루트 안에 들어있는 문자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우리는 무리식이라고 정의한다. 아셨죠? 여기는 이런 것들, 이건 잘 봐야 된다. 위에 있는 걸 잘 보면, 이게 무리식으로 정의되려면 루트 안에 들어있는 x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넘어가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던데, 얘는 조심해야 될 게, 원래 무리식의 정의는 루트 안에 들어있는, 잠깐만, 이거 약간 여기 연장해서 그리세요? 이거 못한 것 같아요. 얘에다가 루트 3까지만 루트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 뒤에 x까지 다 이어서 한꺼번에 루트를 씌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리식으로 정의가 되려면 루트 안에 들어있는 3-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맞는데 원래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이게 여기는 루트가 분모에 있잖아요. 분모에 있는 게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등호를 빼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등호를 붙이는 게 맞아. 근데 이게 특수성, 분모에 이게 문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여기서는 등호를 이렇게 빼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붙이면 이런 문제가 돼요. 루트 3-x 분의 루트 x 플러스 3. 얘가 무리식으로 정의가 되기 위한 x의 범위를 구할 때 그걸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실제로 한 2년 전쯤에 여러분 학교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이 문제가. 근데 상당히 많이 생각보다 이게 많이 틀린 게 뭐냐면 지금 배울 때는 알 것 같은데 막상 이제 시험장 들어가면 이런 짓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무리식이 정의되려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위에 걸 정리해보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아래 걸 정리해보면 x는 3보다 x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얘는 x가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따라서 여기 범위를 만족하는 x값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에서 7개야. 이랬다가 이제 틀리는 거죠. 여기서 뭘 빼야 된다고요? 등호를 빼야 됩니다. 원래는 등호를 붙이는 게 맞지만 분모에 있다라는 특수성 때문에 여기서 등호를 빼주게 되면 3이 빠져나가요. 정답이 6개 이렇게 된 거죠. 실제로 읽을 때 많이 틀렸습니다. 그때 몇몇 학생들이 안 틀려들 문제 틀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편인 거고 그 다음에 무리식의 계산 이런 거 설마 이런 걸 모르진 않죠? 이런 거 1번과 2번에 가끔 1번, 2번을 선생님 같은 건데 왜 식이 답이 다르죠? 라고 하는데 다른 거다? 다른 거야. 1번은 루트를 끼고 전체 제곱한 거고 2번은 루트 안에서 a를 제곱한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위는 답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a가 양이냐면 별로 중요하잖아요. 그냥 답이 a입니다. 양수이면 양수인 대로 루트 안에 음이 들어갔으면 음인 것처럼 바깥에 이제 그 모양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루트 안에 제곱이 있을 때는 a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a가 될 수도 있고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가 되는 거고 a가 0보다 작으면 그때는 마이너스 a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라 표현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앞쪽에서도 배웠던 건데 보통은 이렇게 써지죠.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하면 보통은 루트 ab로 써집니다. 뭐일 때만 빼고? 루트 a와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로 써질 때가 있잖아요. 이게 언제예요?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b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저렇게 써집니다. 이건 예전에 우리가 고1 복소수 할 때 배웠던 부분이에요. 앞쪽에서. 이런 것도 그랬죠? 루트 b분의 루트 a는 루트를 하나 모아서 b분의 a로 쓸 수 있다. 다 그렇다. 근데 딱 한 번에 예외가 있죠?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로 써진다. 이게 언제냐면 분자값은 분자값은 양수인데 분모값이 음수일 때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등호를 빼야 되는 거죠. 분모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을 기억하고 있으면 뭐 여기 있는 계산도 크게 어렵지 않게 잘 하실 수 있을 테고. 뭐 유리화 하라는 건데 유리화 하시면 되는데 네, 뭐 이 정도 유리화는 여러분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은 좀 생략하도록 합시다. 이제 무리함수로 갑니다. 무리함수니까 정의가 뭡니까? 그러면 당연히 y는 루트 무리식. 네, 이게 무리함수입니다. 무리식에다가 y는 하고 대응시키면 이게 무리함수가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자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무리식으로 정의되는 거니까 무리함수도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니 이게 x에 대한 관계식이고 보통 고1 과정의 무리함수는 이 식이 1차식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니 x의 범위가 어떤 특정 값보다 크거나 같을 때 혹은 작거나 같을 때만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다 보니까 얘는 어떤 특정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혹은 왼쪽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정의 내려진다라는 거고. 자, 그렇게 됐고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있을 때 이 그래프의 정역을 구하시오. 그러면 루트 안에 들어있는 2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려지므로 x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 무리함수의 정역이 된다. 따라서 2분의 1보다 x가 크거나 같은 범위만 그린다. 2분의 1보다 작은 범위는 그리지 않는다. 그려지지 않는다. 이고요. 자, 이제 바로 갑니다. 무리함수의 정의, y는 무리식, 이게 정의라면 그 다음은 당연히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래프의 가장 기준은 기본형이라고 그랬죠. 항상 이런 거잖아요. y는 ax제곱, 2차 함수의 기본형, y는 x분의 a, 유리함수의 기본형, y는 루트 ax, 이런 꼴이 이제 무리함수의 기본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함수는 중요한 점이 꼭지점이 중요하죠. 꼭지점의 좌표를 찾고 그 다음에 어디로 볼록한지를 그려야 우리가 포물선에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함수 관련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유리함수는 이 단어 자꾸 기억하세요. 점근선의 교점, 이게 시작이었죠.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점근선을 그려놓고 분자값이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쌍곡선 형태로 그렸었죠. 얘는 뭐가 중요하냐면 시작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시작점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점이라는 말은 기본형 그래프를 이제 그릴 때는 크게 네 가지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y는 좀 이제 줄여서 그나마 기본형보다 더 줄여서 그냥 꼴만 써드릴게요. y는 루트 x꼴 이렇게 써지는 꼴. 2번 y는 루트 마이너스 x꼴. 3번 y는 마이너스 루트 x꼴. 4번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꼴. 이렇게 딱 네 가지 케이스로 무리함수의 기본형 그래프가 그려져요. 원래는 하나인데 부호에 따라서 네 가지 형태가 그려진 거죠. 근데 잘 보니까 그 부호라는 게 결국은 이거거든요. x 앞에 있는 개수가 플러스이냐 아니면 마이너스이냐,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이냐 아니면 마이너스이냐,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이냐 아니면 마이너스이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x 앞에 루트 안에 들어있는 x의 개수가 지금은 선생님 그냥 이해하기 편하고 1로 써놨는데 1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2나 2x, 3x 이럴 수는 있어요. x 앞에 있는 개수의 부호가 플러스일 때 아니면 마이너스일 때 루트 앞에 있는 부호, 여기도 루트 앞에 원래 숫자가 붙을 수 있는데 그냥 의미상 그냥 1로 써놨죠.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그러다 보니까 총 4종류의 그래프가 기본형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그려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1번의 그래프를 그리면 저 x에다 0 집어넣으면 y가 0 나와요. 그래서 0,0을 지나가. 그리고 저 무리함수는 정의역의 범위가 이 문자식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려지잖아요.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원점의 오른쪽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x에다 숫자를 집어넣어요. 그 y값을 찾아보니까 이 점들을 이어봤더니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됩니다. 뭐 대단한 건 없습니다. 근데 집어넣고 1, 2, 3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뭐 y는 루트 1, 루트 2, 루트 3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점들을 찍어봤더니 이런 상태로 그림이 1번의 그래프가 완성이 돼요. y는 루트 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2번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얘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무리함수가 정의되고 그럼 그림을 이 x를 넘겨봤더니 x는 0보다 작거나 같은 점에서부터 시작해요. 얘도 근데 x의 0집으로 y가 0 나와서 0,0을 지나가는데 이 원점의 왼쪽만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x에다 숫자를 집어넣어 봤더니 이렇게 y 값이 양이 나오면서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2번의 그래프입니다. y는 루트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2번 형태로 그려진다는 얘기죠. 3번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3번의 그래프는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원점 오른쪽. 근데 y 값이 음수니까 그 점을 찍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이게 3번 그래프요. y는 마이너스 루트 x의 그래프. 4번 그래프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원점을 지나가는데 얘는 원점의 왼쪽만 그림이 그려지고 y값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져요. 4번의 그래프.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이게 기본형 그래프입니다. 그럼 이 기본형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이렇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y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x 앞에 있는 부호가 개수가 플러스이냐 마이너스이냐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이냐 마이너스이냐를 가지고 그림이 4가지 형태로 그려지는데 그림을 그릴 때 기준이 되는 항상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항상 시작점을 제일 먼저 찍으셔야 됩니다. 시작점부터 먼저 찍고 나서 그림을 그리는 방향성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x값이 양수가 되면 그래프를 그 시작점을 기준으로가 중요해. 시작점을 기준으로 일단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그리시고요. 그러니까 루트 안에 있는 x 앞에 있는 개수가 음수가 되면 그래프를 왼쪽으로 그립니다. 당연히 x에 관련된 거는 보통 오른쪽 왼쪽에 x가 결정하고 위아래는 y가 결정하잖아.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일 때는 이거는 위로 그리는 겁니다.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마이너스이면 아래로 그리겠다는 뜻이에요. 뭐를 기준으로? 시작점을 기준으로. 그래서 얘가 시작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그리겠다는 뜻이에요. 이 시작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 근데 오른쪽 위 그리면 이렇게 그리는 애들이 있는데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려집니다. 모양은 좀 헷갈리지 마세요. 그림을 다 그리고 보면 약간 좌우로 블록한 포물선 형태를 그린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좌우로 블록한 포물선 형태를 그린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절반 이렇게 오른쪽 위. 얘는 왼쪽 위. 1번은 오른쪽 위. 2번은 시작점을 기준으로 왼쪽 위 이렇게 하는 거고 3번은 시작점인 0,0을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를 갑니다. 오른쪽 아래 이렇게. 얘는 왼쪽 아래라는 뜻이에요. 시작점 기준으로 왼쪽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그림이 그려져요. 그리는 방법 아시겠나요? 아셨죠?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x의 개수와 루트 앞에 있는 부호를 잘 보시고 방향을 잘 잡아주시되 시작점의 위치를 찾으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시작점은 어떻게 찾습니까? 시작점 어떻게 찾냐면요. 이건 좌표점이겠죠? 이렇게. 루트 안이 0이 되는 x값. 그게 시작점 x좌표예요. 루트 안이
0이 되는 x값. 여기 루트 x나 루트 마이너스 x,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문자식이 0이 되는 x값은 0이죠. 당연히. 0, 기본 영위가 0인 겁니다. 그리고 그때 y값. x에 0 집어넣으면 y 0 나오잖아요. 0,0이 시작점이에요. 그렇게 시작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기본형을 배우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뭘 배워요? 당연히 표준형을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y는 루트 2x라는 그래프가 있었다고 칩시다. 이게 무리함수예요. 무리함수의 기본형.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이동하시오 그러면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평이동한 거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1,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이 식을 y로 정리하게 되면 y는 루트 2 가로 x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 넘어오면 플러스 3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유리함수의 표준형이죠. 기본형을 평행이동한 그래프 표준형이 됩니다. 그럼 무리함수잖아. 그림을 그리려면 뭐부터 찾으라고 했죠? 시작점부터 찾습니다. 시작점 어떻게 찾는다고 그랬죠? 루트 안이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1, 그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차피 루트는 없어질 거 아니야. 그때 y값 3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 여기쯤 될 것 같아요. 이 점을 지나며 그래프 방향은 x 앞에 있는 개수가 2니까 오른쪽으로 그립니다. 루트 앞에 뭐 아무것도 안 보이면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위로 그리겠다는 뜻이에요. 시작점을 기준으로 이 점을 딱 찍고 오른쪽 위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 그랬다. 이렇게 그리면 마치 이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의 일부를 그린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좌우로 볼록한 포물선의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려주는 게 맞다는 뜻이에요. 근데 가끔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애들이 있는데 올라가다가 이렇게 자꾸 내려오는 애들이 있어요. 내려오면 안 됩니다. 이거 점점 위로 증가하는 그래프 형태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끝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도록 조심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면 그냥 그 다음 판별해야 되겠죠? 판단. x값은 정의역이죠? 정의해보면은 이 마이너스 1이라는 x값보다는 항상 오른쪽에 그려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 이상에서 그리고 치역의 범위를 구하라면 여기는 y값 3보다는 다 위에 있잖아요. y값이. 그래서 y는 항상 3 이상의 값을 갖는다. 그리고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가는 증가함수가 됩니다. 따라서 x가 커지면 y값도 커지고 x 작아지면 반대로 y값도 작아진다. 이렇게 증가함수의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좀 세밀하게 그리려면 여기 뭐 y절편 같은 거 잡아주면 되는데 뭐 묻지 않으면 굳이 그렇게 잡아줄 필요 없어요. 적당히 그리시면 되지 뭐 그린 걸 책에서 뭐 그림을 시험장에서 그리라고 말은 안 나오고 그려져 있는 거 뭐 해석하는 거나 그런 문제 위주로 풀다 보니까 y절편은 필요하면 구하시고 필요 없으면 굳이 뭐 안 구하셔도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긴 해요.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가 이게 양이냐 없느냐에 따라서 오른쪽 왼쪽을 결정하는데 이게 절대값의 크기 뭐 이게 우리가 앞쪽에서 많이 했잖아요. 뭐 제곱 앞에 있는 개수라든지 그다음에 뭐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분자니까 그런 것들이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포물선은 이렇게 폭이 좁아지고 유리함수는 점점점 점근선의 교점으로 옆으로 퍼져나가고 그럼 얘는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래프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위로 좀 이렇게 솟구치는 그래프가 나와요.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이렇게 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렇게 좀 완만하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크면 좀 위로 솟구치게 되고 작으면 이렇게 좀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습니까? 굉장히 쉽지 않나요? 그래서 쉽습니다. 근데 얘는 대박이 뭐냐면 더 대박이 주어져 있는 그래프를 적당히 정리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당연히 일반형이 나오죠. 표준형을 정리한 게 일반형이잖아. 근데 실제로 표준형과 일반형은 원래는 같은 그래프지. 근데 표기법이 표준형은 어떤 규격의 사이즈 잘 이쁘게 잘 만들어져서 꼭지점의 좌표를 쉽게 구하게 돼 있거나 아니면 점교선의 교점을 좀 쉽게 구하게 돼 있거나 무리함수도 그런 식입니다.
이게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1,3이라는 이 점을, 시작점을 좀 쉽게 구할 수 있게 돼 있긴 한데, 일반형을 구하라고 하면, 포물선, 그러니까 이차함수 같은 경우는 분배를 해서 전개를 해야 되고, 유리함수는 통분을 해야 되죠? 근데 얘는 거의 일반형과 표준형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기껏 뭐 하는 거냐면, 이 가로 풀어주는 게 거의 다예요. 이렇게. 이게 일반형이야. 그럼 누가 봐도 표준과 일반형이 크게 차이 없기 때문에, 일반형이라고 대단히 어려울 것도 없고, 일반형 나와서 이걸 표준형으로 변형하려면 그냥 앞에 있는 계수 2로 묶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2로 묶어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표준형과 일반형의 경계가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얘는 그래서 문제가 그래프가 쉬워. 뭐 이런 거 나온다 해서 그래프 그리세요 그러면 뭐 그렇게 어려울 거 없거든요. 루트 1이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1, 그때 y값 3. 똑같이 이렇게 그리면 돼. 그 다음에 오른쪽 위의 그래프 이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가게 그린다. 아셨나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리함수는 어디가 좀 어려웠냐면 끝에 단원에 보면 소단원 2개 정도 유형의 연습 문제가 좀 어렵지 나머지는 진짜 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갈게요. 연습 문제로 바로 갑니다. 이거 다음 식이 무리식으로 저기다 y를 붙여놨을 때 무리함수로 정의되기 위한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실수 x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러면 8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인수분해 됩니다. 4x, 2x, 1. 이쪽에 플러스, 이쪽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4x 마이너스 1, 2x 플러스 1, 0보다 크거나 같다. 2차 부등식이네요. 그럼 큰 작자. 얘가 0이 되는 값, 4분의 1. 얘가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2분의 1. x는 큰 값인 4분의 1보다는 더 크거나 같고 또는 작은 값인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더 작거나 같다. 이게 x값의 범위가 된다. 안 어렵죠? 네, 쉽습니다. 724, 이쪽은 놔두세요, 그냥. 여러분 과제할 때도 그냥 놔두시고 하세요. 이쪽 그냥 놔두세요. 네, 나중에 필요하면 할 테니까. 놔두시고. 네, 이리로 갑니다. 무리함수. 다음 함수 y는 이 무리함수의 정역과 치역을 구하시오.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프를 보세요. 시작점을 찾아봅시다. 시작점. 몇 컴마 몇? 2,2. 어렵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2,2라는 점이 어딘가 있겠지? A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2,2라는 점이 있어요. 걔를 기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 위로 그리네요. x 앞에 계서 양수, 오른쪽. 루트 앞에 보고 양수, 플러스, 위로. 오른쪽 위로, 이렇게. 그럼 정역의 범위는 당연히 2보다 큰 쪽에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치역의 범위는 a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a보다 다 위에 그려져 있으니까 y는 a 이상이다. 얘랑 이제 비교하니까 답이 나오네요. 따라서 b값은 2가 되고 a값은 1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쉽죠? 여기 주어되는 그래프는 y는 루트 2x의 그래프를 x로 얼마만큼 y축을 얼마만큼 평이동한 겁니까? 이제 우리가 이 정도 공부하면 이제 사람이 눈치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 이거 우리가 저번 시험 범위에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이라는 개념을 배웠죠. 평행이동, 대칭이동 배울 때 보통 포물선 같은 경우, 그다음 원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식에다 적용하려면 식 자체를 2차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복잡해서 웬만하면 포물선은 꼭지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움직이지 말고 점을 이동하는 경로로 그리고 원도 중심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평행이동, 대칭이동 하면 훨씬 더 문제가 편하고 쉽다고 했었죠. 얘도 그렇습니다. 지금 느낌은 이런 거거든요. y는 문제를 잘 읽어보면 y는 루트 2x라는 그래프를 얼마만큼 움직이면 y는 루트 2x-3-1이 됩니까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보면 그래요. 이 그래프는 y는 루트 2x의 그래프를 얼마나 움직여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으니 y는 루트 2x의 그래프를 얼마큼 이동하면 얘가 되느냐고 묻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
식을 뭘로 바꿀까를 고민, 물론 이렇게 대단히 어렵진 않아, 사실. 이 정도 식이면. 그래도, 특정이 되는 점의 위치를, 점이 이동하는 경로를 보면 쉽게 판단이 된다는 얘기죠. 식을 막 유추하려면 좀 복잡하니까, 이 무리함수의 기준이 되는 점이 시작점이죠. 시작점을 잡아주면 됩니다. 얘 시작점은 0,0이잖아요? 얘 시작점은 얘가 0이 된 x값 2분의 3, 그때 y값 마이너스 1. 얼마큼 이동했습니까? 금방 잘 보이네요. x축으로는 2분의 3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잘 보이잖아요. 점이 이동되는 거는 금방 숫자 크기 그대로 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시작점 위치를 가지고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의 위치를 찾아내시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표현이었고요. 네, 이건 별표 치셔야 되겠죠? 뭐 항상 이런 문식의 문제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별표를 쳐놓으세요, 따로. 무리함수나 유리함수의 그림을 보고 이제 관계식 ABC를 찾아가는 이런 문제들은 워낙 유명한 문제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 항상 포물선 꼭지점, 분수함수, 점근선의 교점, 무리함수 시작점, 시작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시작점이 이렇게 나오려면 루트 1이 0이 되는 x값이 2가 나오려면 당연히 이렇게 써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루트 1이 0이 되는 x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올 거 아니야. 그때 y값 마이너스 1 나오려면 뒤에 상수값에 마이너스 1 붙어 있어야 되고. 근데 얘는 x 앞에 있는 개수에 a가 붙었네요. 1이 아니잖아. 그럼 여기다 이제 a를 이렇게 붙여주면 돼. 이해됐니? 무슨 말이지? 여기까지는 거의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식을 완성하려면 이 a 값을 찾아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a 값 찾으려면 여기 x하고 y에 숫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x와 y 숫자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가 지나는 점을 하나 찾아내는 뜻이야. 그럼 그래프를 따라 움직여봐. 그래프를 따라 움직이다 보면 어딘가에 점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숫자가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있잖아. 0,1이요. 대입하라는 얘기죠. y에 1, x에 0. 그럼 루트 2a 마이너스 1. 넘어가면 루트 2a는 2. 양변 제곱하면 2a는 4. 따라서 a 값은 2가 된다. 그러니까 이 2를 여기다 분배해서 정리하면, 그러면 정리한 꼴을 보라는 얘기거든요. 루트 2를 분배하면 2x 플러스 4 마이너스 1. 그래서 a 값은 2, b 값은 4, c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찌부리는 게 아니고 무리함수가 쉬워. 다른 함수보다. 일정 부분에서는 쉬워요. y는 루트 4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대한 그래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럼 대략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당연히 1순위가 시작점을 찾는 겁니다. 시작점이 어디 있나요? 루트 1이 0이 된 x값 2, 그때 y값 1.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쉽게 찾잖아. 그리고 방향을, 이제 그래프의 방향 그릴 때는 x 앞에 있는 개수를 보는 거야. 이거 보면 안 된다. 여기 루트 4 있으니까, 4 양수니까 오른쪽. 아니야. x의 개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x의 개수가 음수네? 그래프를 왼쪽으로 그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니까, 이거는 위로 그리겠다는 얘기죠. 시작점을 기준으로 왼쪽 위로 그리겠다. 찍으시면 됩니다. 2,1 여기쯤. 여기. 이 점을 기준으로 왼쪽 위로 그린다. 이렇게 그린다. 네, 이런 그래프예요. 2,1을 지난다. 당연히 지나가죠. 네, 맞습니다. 정의역은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죠? 2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아니면 뭐 4-2x라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작거나 0보다 커나 같다. 이걸 풀면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맞는 말이고요. 치역은 y의 범위는 그렇죠. 여기 있는 y값 1보다는 다 위로 가잖아. 그래서 1 이상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y는 루트 마이너스 2x의 그래프와 겹쳐진다. 어떻게 겹쳐지죠? 잘 생각해봐. 여기 있는 시작점 좌표는 0,0이에요. 근데 내가 구하는 시작점의 좌표가 2,1이잖아? 그럼 x는 2만큼, y축은 1만큼 평이동하게 되면 y-1,
루트 마이너스 2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그럼 y는 루트 이걸 분배할 때 숫자를 먼저 쓴 겁니다. 4 마이너스 2x. 이게 넘어가면 플러스 1. 그러네요. 똑같잖아. 식이. x축으로 이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하면 주어져 있는 그래프가 겹쳐진다. 네, 맞다. 그래프는 4, 4분면을 지난다. 그럴 리가. 4, 4분면 안 지나가는데? 1, 4와 3, 4만 지나가는데? 정답이 5번이 틀린 겁니다. 751번.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 시작점의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루트 1이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2, 그때 y값 마이너스 3. 그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갑니다. x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 오른쪽, 루트 앞에 보고 플러스, 양수, 위로.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서 오른쪽 위. 여기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여기쯤. 오른쪽 위로. 근데 오른쪽 위로 갈 때 이게 뭐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원점을 통과하느냐 뭐 밑으로 내려가느냐는 4분면을 말할 때는 중요하긴 해. 근데 여기서 그냥 최대 최소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느 쪽으로 지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그리세요. 이렇게. 그려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려져 있는 그래프는 이 시작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근데 여기 x의 위치가 마이너스 2거든요. 근데 그래프를 보세요. 다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마이너스 1부터 여기쯤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칩시다. 7까지 여기쯤 x에 7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림은 여기서 그려지잖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겠죠. 따라서 최대값은 얘가 최대값이에요. 최소값 여기요. 그럼 최대값은 x에 7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 7 집어넣으면 루트 9, 3 빼기 3, 0이 최대값. 최소값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루트 1 빼기 3, 마이너스 2. 이렇게 최대값과 최소값이 구해지겠죠. 선생님, 다 풀고 나니까 이거 사실 그림 안 그려도 될 것 같은데요? 왜? 잘 봐. 그래서 어차피 무리함수라는 게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네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증가함수 같은데요? 맞아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감소함수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럼 결론은 그래프 자체가 계속 증가하거나 아니면 또는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밖에 없으니까 범위의 양쪽 끝값에서 둘 중에 하나가 가장 크든지 가장 작든지 둘 중에 하나가 가장 크든지 가장 작든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여기 x값 7 집어넣어보고 여기 x값 마이너스 1 집어넣은 다음에 누가 더 큰지 작은지로 최대 최소 찾으면 되지 않나요? 맞아요. x에 7 집어넣으면 그때 y값이 0 나오고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그때 y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왔다 보니까 두 개 중에 얘가 크네? 그게 최대값이에요. 얘가 작네? 이게 최소값. 이렇게 풀어도 됩니까? 됩니다. 무리함수는 워낙 그래프가 단순하기 때문에 범위의 양쪽 끝값에서 무조건 가운데서는 안 나옵니다. 범위의 양쪽 끝값에서 누가 더 큰지 누가 작은지는 최대 최소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냥 범위 양쪽 끝값을 집어넣어서 최대 최소를 찾으셔도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림은 안 그려도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건 별표 치세요. 이것도 여러분 교과서뿐 아니라 모든 교재마다 다 있는 문제긴 한데 이게 이해가 쉬우면 금방 풀어지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해가 좀 쉽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습니다. 다음 그래프,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요. 근데 이 직선과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답니다. 여기 있는 이 무리함수의 특징을 보니까 시작점의 위치가 문제를 잘 모르겠기 때문에 좀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2,0이에요. 그리고 그래프는 x 앞에 있는 개수 잘 봐라. 2가 아니야. 마이너스 1이 x 앞에 있는 개수니까 왼쪽. 루트 앞에 부호에 아무것도 안 보이면 플러스니까 위로 그리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무리함수와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y절편이에요. y절편이 k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k의 범위를 구하라는 겁니다. 결론 저 직선의 y절편의 범위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기 있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봅니다. 2,0을 지나면서 왼쪽 위로 가는 직선을 그립니다.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2,0은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이 시작점을 기준으로 왼쪽 위로 가는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약간 셈이 좀 굴곡을 많이 그려서 좀 극단적으로, 조금 더 구분할 수 있게 좀 극단적으로 그렸어요. 이렇게 되는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어요. 근데 이제 직선을 그려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이야.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직선 아니에요?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이런 직선이야. 단 y절편이 어딘지 모르니까 저 y절편 k에 따라서 그래프가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직선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이렇게 그려보면 직선과 곡선인 무리함수는 안 만나죠. 맞니? 그러다가 안 만나다 이렇게 되면 몇 개 점에서 만나요? 한 개 점에서 만납니다. 그러다 좀 더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두 개 점에서 만나기 시작해. 그럼 언제까지 두 개에서 만납니까? 그러면 여기 2,0을 통과할 때까지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럼 얘보다는 일단 여기보다는 이 값을 지나가면서 얘보다는 위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두 점에서 만나려면. 그럼 어디까지 위로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됐을 때. 됐니? 그러니까 얘보다는 위로 가는데 얘보다는 아래. 그럼 요 사이를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직선이. 맞니? 근데 해석을 잘해. 다시 잘 봐. 해석을 잘해야 돼.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K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K의 범위는 이 직선의 Y절편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이 직선이 Y절편이 어디냐면 여기 점선일 때 직선은 여기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Y절편이에요. 요때 Y절편인 K 값을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K1이라고 합시다. 됐니? 그럼 여기 2,0을 통과할 때 이 직선의 Y절편값 여기죠? 얘를 구분하기 위해서 K2라고 합시다. 그럼 내가 구하는 직선의 Y절편 값인 K는 K2라는 Y절편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근데 여기 있는 K1이라는 Y절편보다는 작기만 해야 됩니다. 같으면 안 됩니다. 같으면 한 점에서 만나니까. 이해됐니? 다 끝났어 그러면. K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는 K1과 K2 값만 찾으면 돼. K2가 쉬우니까 K2부터 먼저 구합시다. K2 첫 번째, K2부터. K2 구하기. K2는 안 어려워요. Y는 X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뭐를 지나갔을 때냐면 이 지점을 지나갔을 때요. 2,0을 지나갔을 때 K값. 얘가 2,0을 지나갔을 때 K값 찾으시면 돼요. 그럼 Y, X 마이너스 2가 되고 플러스 K. 따라서 그때 K값은 2입니다. 2 이상이 돼야 돼요. 됐어? 이제 K1만 찾으면 돼. K1일 때 두 번째 K1 구하기. K1은 어떻게 구하지? K1이 뭐냐면 여기 있는 무리함수와 여기 있는 직선이 뭐 할 때니? 접할 때야. 두 개의 그래프가 서로 접할 때. 그럼 접할 때 뭐가 떠올라야 돼요? 원 같은 경우는 물론 접한다 그러면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 말고 같다. 뭐 이런 게 떠올라야 되지만 이런 곡선 같은 경우는 중심이나 반지름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 풀고 그냥 만나는 교점이 몇 개라고 봐야 되죠? 한 개.
만나는 교점이 한 개, 연립한 다음에 해가 한 개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교점이 하나, 이 얘기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했더니 그 해가 한 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연립을 합니다. 저기는 무리함수인 루트 2-x랑 1차 함수인 마이너스 x 플러스 k를 연립해요. 이때 k값 구하려면 아무래도 양변을 이 x값이 한 개니까 이 x값을 구하려면 양변을 제곱해야 되겠죠? 그럼 제곱하면 좌변은 2-x가 나오고 우변은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이 돼요. 이걸로 넘깁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k 플러스 1x로 묶이고 넘어가면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돼요. 이해됩니까? 여기서 뭐라고요? 연립한 식을 잘 보니까 이게 몇 차 방정식이냐면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의 해가 한 개라는 얘기는 이거 중근 갖는다 뜻이네. 해석이 돼? 교점이 한 개라고 무조건 중근은 아니야. 연립해서 만들어진 식이 2차 방정식이라 2차 방정식은 원래 서로 다른 두 실근 아니면 중근 아니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인데 지금 교점이 하나밖에 없다는 뜻은 해가 한 개야 되니까 2차 방정식의 해가 한 개라는 뜻은 중근을 갖는 조건이니까 판별식이 0이 된다로 문제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자리 없어 일로 갈게요. 판별식을 씁니다.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1 곱하기 c k제곱 마이너스 2 그게 0이 된다. 분배하면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8은 0 얘랑 지워주고 4k 값이 9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k 값은 4분의 9가 됩니다. 이 k가 뭐죠? 접할 때 k 값 달리 말하면 k1 값을 구한 거예요. 접할 때 이 직선의 k 값은 y절편인 k1인 거니까 k1이 4분의 9이니까 k 값은 2 이상 4분의 9 미만이 되면 지금처럼 두 개 점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거 들으면 알 것 같지만 막상 풀려면 못 풀걸? 지금 유형이 이거 하나 역함수, 그 다음에 이렇게인데, 여기는 어차피 뭐 그게 어렵진 않으니까, 이렇게 나머지 하나 더 남았는데, 이게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해볼게요. 756, 757 두 개를 지금 바로 757번 다음 무리함수 그래프와 이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값이 아닌 걸 찾는 건데 여기 있는 이 무리함수는 시작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1, 0 일단 방향은 오른쪽 위 이럴 거고요. 여기는 직선은 기울기 1 y절편 k 얘도 아까처럼 k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는 y절편의 범위를 구하란 말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아래로 이제 직선을 똑같은 기울기 1을 가지면서 위아래로 움직여 다니며 조건을 만족하는 답을 찾아내는 얘기인데 무리함수부터 먼저 그립니다. 마이너스 1, 0을 시작점으로 오른쪽 위로 가도록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직선은 기울기 1짜리 직선. 근데 여기 있는 기울기 1짜리면 오른쪽 위로 45도로 기울어져 있는 직선을 생각하되 뭐 이런 직선을 생각하면 되겠죠? 대략 이런 느낌으로. 이 직선을 움직여 다니면서 뭐 해야 되냐면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만나죠? 그럼 언제부터 안 만나냐면 접할 때 있죠. 접하는 k 값이 있을 겁니다. 얘를 좀 극단적으로 할게요. 이 그래프를 좀 더 극단적으로. 그러면 그림이 구분이 잘 안 돼서. 보통 이렇게 잘 안 그려지는데, 아까 말했듯이 조금 극단적으로 이해를 시키려고, 이렇게 좀 아이고.
이렇게 그릴게요. 좀 극단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K 값은 여기입니다. 이때 K 값을 K1이라고 합시다. 그럼 만약 756번이 이 문제거든요. 이 무리함수와 이 직선이 안 만나려면 그러면 그때 K값, Y좌편 K의 범위는 안 만나는 범위는 만나지 않는다라는 범위는 K값이 여기서 구한 K1보다는 크면 돼요. 그럼 안 만납니다. 이게 답이에요. 756번은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고 지금 777번은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K1 값이 딱 됐을 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한 점에서 언제까지는 두 점에서 만나냐면 이렇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나죠. 그죠? 응? 뭐죠? 이렇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나요. 자, 그럼 언제까지 두 점에서 자, 이 직선이 K1보다 Y좌편이 밑으로 내려오는 순간부터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러다 언제까지 두 점에서 만나냐면 여기를 통과했을 때죠. 이 마이너스 1,0을 통과할 때까지 두 점에서 만나고 다시 한 점에서 만나려면 요 점선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이 점선인 K 값보다는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이제 한 점에서 다시 만나요.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고 이런 데서 이제 한 점에서 만나게 되죠. 됐니? 그럼 한 점에서 만나려면 두 가지 조건이에요. 첫 번째 이 경우 접할 때 됐나요? 접할 때 K 값 그게 K1 값이에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0을 지나갔을 때 이 직선이 지나는 K 값을 K2라고 합시다. 그럼 두 번째는 그 K 값이 K2보다는 작으면 됩니다. 여기는 Y 절편 값이 K2보다 아래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데서 이제 한 점에서 만나게 되겠다는 뜻이죠. 그럼 첫 번째 1번 접할 때를 찾아봅시다. 1번 접할 때. 그럼 접할 때니까 연립해야 되겠죠. 루트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k를 연립합니다. 양변 제곱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은 x 플러스 1 넘어가면 x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은 0. 자, 접하는 거니까 당연히 판별식이 0이 되는 케이스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럼 판별식 b제곱 2k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1 걔가 0.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4 0 없어지고 4k 값이 5 따라서 k 값은 4분의 5. 이 k 값 4분의 5는 k1 값을 말합니다. 접할 때. 따라서 한 점에서 만나는 접할 때 k 값은 4분의 5가 답이 되고 또는 두 번째 이거죠. 예. K2보다 작을 때 K2가 언제예요? 여기거든요.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을 지나갈 때 누가? 이 직선이 Y는 X 플러스 K가 마이너스 1,0을 지나갈 때 그럼 대입해야 되겠죠. Y의 0, X의 마이너스 1 따라서 그때 K 값은 1 근데 여기는 K 값은 K2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답 또는 K 값이 K2보다 작아야 되니까 K는 K2 값인 1보다 작을 때. 그럼 답은 뭐라 써야 됩니까? 그러면 K는 4분의 5이거나 또는 K는 1보다 작은 값만 정답이 돼요. 그럼 얘는 답이 되겠죠. 4분의 5니까요. 답 1보다 작냐? 작고 작습니다. 근데 얘는 1보다 안 작아요. 그래서 2분의 5가 문제에서 될 수 없는 K 값이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자, 다음 문제.
758. 그러니까 좀 전에 풀었던 유형의 문제가 무리함수에서 제일 어려운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할만해요.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잖아요. 역함수 구하라는 겁니다. 원래 함수 f는 이거예요. y는 루트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래프는 시작점의 좌표가 2,1이죠. 그리고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2,1. 여기 점을 지나가면서 오른쪽 위로 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얘는 정역 범위가 x가 2보다 크나 같고 치역의 범위는 y값 범위죠? 1보다 크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함수에 역함수를 구합니다. 그럼 역함수를 구하려면 뭐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뒤바꿔도 되지만 그냥 처음부터 바꿔도 된다고 그랬죠? y 대신에 x, x 대신에 y. 그리고 이 식을 역함수니까 y로 정리합니다. 근데 루트가 있는 것과 루트가 없는 것을 같이 붙여놓고 제곱하면 식이 복잡해지니까 이런 경우는 요형껏 넘겨줘요. x-1은 루트 y-2 이렇게 루트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리해요. 양변을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우변은 y-2. 따라서 이 식을 y로 정리하게 되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됩니다. 이게 역함수라는 얘기죠. 그럼 a가 구해졌네요. a는 마이너스 2. b도 구해주죠? b는 3. 근데 c값인데 여기서 잘 봐야 돼. 지금 c값이니까 x의 범위를 구하라는 뜻인데 아까 우리가 이 처음에 있는 무리함수 x의 범위가 이거니까 c값은 2인가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원래 함수에서 x의 범위는 나중에 뭘로 바뀌죠? 역함수에서는 y로 바뀝니다. 맞니? 그럼 원래 함수에서 x의 범위가 지금 역함수에서 x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는 원래 함수에서는 뭐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죠? y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역함수를 취하면서 x, y가 서로 맞바뀌었기 때문에 역함수 x의 범위를 구하라? 그 뜻이잖아요. 그럼 원래 함수에서는 y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y의 범위가 여기 있네요. 원래 함수에서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뜻은 여기 있는 역함수 그래프에서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로 x, y가 서로 역할이 맞바뀌니까요. c값은 1입니다. 아셨어요? 이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 마지막 문제. 762번 문제. 마지막 유형이죠. 무리함수에. 자, 다음 무리함수가 역함수가 있답니다. 근데 이걸 풀어요. 근데 이런 거 풀면 우리가 좀 느낌이 와야 되잖아. 미리 느낌이 와야 돼. 합성함수는 교환은 성립하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합성함수, 이 동그라미 기호인 합성함수는 교환이 성립하지 않아. 근데 뭐가 성립해요? 결합은 성립해. 그러니까 자리를 바꾸면 안 돼. 근데 계산의 순서를 먼저 푸냐 나중에 푸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죠. 원래 나온 순서로 보면 얘를 먼저 풀어주는 게 맞는데 합성함수는 결합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얘를 먼저 풀어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역함수랑 그 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그치, 항등함수가 되죠. 항등함수는 들어간 게 답이기 때문에 결국은 항등함수를 합성시키면 얘는 그냥 합성됐을 때다. 항등함수를 합성시키면 생략해도 무방하다죠. 그럼 결론은 이 위에 있는 문제에서 뭐만 남냐면 f 역함수 5를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f 역함수 5를 계산하시오. 이 뜻이에요. 그럼 방법은 두 가지죠. 좀 전에 했던 것처럼 함수 f는 y는 루트 2x 플러스 1 역함수를 구합니다. x, y 뒤바꾸고 양변을 제곱합니다.
x제곱은 루트 2y 플러스 1 넘어가죠? 넘어가서 2로 나누게 되면 y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이게 함수 f의 역함수예요. 따라서 역함수 x를 구하시오. 그러면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거기다가 5를 대입하라는 얘기잖아요. 여기다 5를 대입합니다. 그럼 2분의 25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24 정답은 12. 자, 근데 이렇게 일단 풀어놓으면 드렸어요. 근데 시험에서 이렇게 풀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다고 몇 번 얘기해요. 이렇게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식을 대입하는 문제는 언제만 하라고 그랬죠? 유리함수일 때. 분수함수일 때. 그리고 그 분수함수 중에도 무슨 형일 때냐면 일반형일 때만 합니다. 일반형 역함수가 너무 쉽게 구해지니까. 그럼 표준형일 때는요? 표준형은 또 생각이 틀려. 표준형은 뭐 해야 되죠? 통분해야 됩니다. 분수식을 통분한 다음에 이제 역함수를 취하는 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굳이 또 표준형일 때는 또 굳이 이거를 통분까지 하면서 일반형을 바꿔야 되냐? 그러면 또 꼭, 네, 그래도 불편하게 돼요. 또 사실 그 부분도. 그래서 유리함수의 일반형이 아닌 이상은 이런 역함수 문제가 나오면 그냥 K라고 두고 풀라고 그랬죠. 이제 D 바꾸죠. FK는 5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원래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원함수에다가 이렇게 풀지 마시고 네, 원함수에다가 K를 집어넣어라. 루트 2K 플러스 1 그게 5이더라. 양변 제곱하면 2K 플러스 1은 25가 되고 2K 값은 24이므로 따라서 K 값은 12.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다. 이게 유리하다는 거죠. 이렇게 풀어라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무리함수는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과제는 근데 과제할 때 무리함수의 일반형 계산식이 있죠? 이건 여기는 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 뭐 770번, 771번 이런 건 이제 과제에서 빼세요. X표는 하지 마. 혹시 나중에라도 모르니까 하지 마. 무리함수 관련된 문제 아니면 이 문제는 일단 이번 과제에서 빼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네, 뭐 다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딱히 안 풀만한 문제가 네,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건 무리함수 문제는 아닌데 뭐 무리식을 정의하기 위한 거니까 이건 해야 됩니다. 얘는 하시고 이건 교과서에도 있으니까 나머지는 네, 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무리함수 마지막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무리식 계산하는 형태만 빼놓고는 네, 나머지는 네, 다 하시면 됩니다.